고등학생이었던 맹차오와 허샤오리는 같은 반 친구였고 어쩌면 그들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두 친구는 같은 여성과 사귀고 있었고 그 여성은 그들보다 26살 많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샤오리는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적절한 삼각관계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이양 제육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로 지방 정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부유한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맹차오와 허샤오리는 그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고 그들의 선생님이 바로 왕용리였습니다. 왕용리는 32살 때 이혼한 후 40살 때 동창생과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왕용리는 개방적인 성격이었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죠. 2007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일부 남학생들은 선생님의 모호한 눈빛을 보았지만 담임 선생님이었고 나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맹차오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건설회사의 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맹차오는 어렸을 때부터 모성애가 부족했었죠. 어느 날 맹차오는 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에게 걸렸고 이때 맹차오는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맹차오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모성애를 느끼고 맙니다. 맹차오는 선생님이 양어머니가 되길 바랬고 선생님도 자신이 양어머니가 되어주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후 선생님은 맹차오를 종종 돌봤고 방과 후 따로 수업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보고 싶다며 문자를 보냈고 그녀는 130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은 맹차오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고백했고 어느 순간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선생님 집에서 종종 선생님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맹차오의 아버지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고 오히려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었죠. 맹차오는 같은 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7개월간의 연애를 마무리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제 왕용리와 맹차오는 일반 커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토요일 수업이 끝난 후 왕용리는 맹차오를 집에 태워다 주기도 했었고 일요일에는 왕용리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었죠. 당시 왕용리의 남편은 장기 출장으로 인해 한 달에 5일 정도만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왕용리에게는 남편과 맹차오 외에도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왕용리의 제자이자 맹차오의 친구인 허샤오리였습니다. 허샤오리는 국유기업 사장 아들이었고 2006년 3월부터 선생님과 몰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왕용리는 경찰 조사에서 허샤오리가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줬다고 답했었죠. 허샤오리와 왕용리의 문자 메시지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2007년 5월 7일 내 침대는 너의 숨결로 가득 차 있어. 너를 안고 잠들고 싶어. 보고 싶다. 날짜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사랑할게요. 진정한 사랑은 천하무적이야.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6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우리 둘은 지금처럼 사랑하고 있을 것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맹세를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맹차오가 등장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 단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정말 짜증이 난다는 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도 포함돼요. 제가 노란하거나 속았다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무례하구나.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너무 두렵게 느껴져. 허샤오리는 선생님과 나눈 문자를 모두 저장해 두었었죠. 두 소년과 선생님의 연애는 의심할 여지 없이 겹쳤습니다. 맹차오와 왕용리는 사귀는 동안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허셔오리와도 문자 메시지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헤어지진 않은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한 10대 남학생 2명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허셔오리와 맹차오가 처음 대면한 곳은 선생님의 집이었습니다. 2007년 9월 10일 아침 6시경 맹차오는 선생님 집으로 향했고 왕용리는 맹차오에게 잠시 같이 자자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셔오리가 갑자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허셔오리는 선생님과 맹차오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허셔오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오게 되었죠. 9월 13일 허셔오리는 선생님에게 집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허셔오리는 선생님에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26일 맹차오의 18번째 생일이었고 허셔오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 맹차오를 혼내게 됩니다. 전날 생일에서 친구들이 술에 취해 결석을 했기 때문이었죠. 방과 후 맹차오는 길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허셔오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과 맹차오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말았죠. 그녀는 즉시 맹차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허셔오리와 함께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선생님은 허셔오리가 집 열쇠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맹차오에게 허셔오리는 이제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 허셔오리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다음 날인 9월 27일 학교를 마친 뒤 허셔오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뒤이어 맹차오는 허셔오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맹차오는 허셔오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맹차오의 진술에 따르면 허셔오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자 맹차오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고 결국 허셔오리를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맹차오는 즉시 도망가게 됩니다. 오후 5시 58분 선생님은 맹차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맹차오는 잠시 놀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허셔오리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선생님은 맹차오에게 전화를 걸었고 허셔오리가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맹차오는 당당하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죠. 9월 29일 선생님과 맹차오는 허셔오리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선생님은 극도로 우울한 모습을 보였고 맹차오는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 그날 선생님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고백했고 아침에 자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인 9월 30일 오전 마지막 수업 시간에 결국 맹차오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왕용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지 맹차오가 자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맹차오는 허셔오리를 살해한 사실만 자백했을 뿐 선생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제야 맹차오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2008년 4월 23일 재판은 시작되었고 맹차오는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맹차오가 사형을 선고받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거는 계획된 범행과 잔인함이었습니다. 맹차오가 체포된 지 10일 후 왕용리는 6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시 왕용리는 교사직에서 제명되었고 이후 그녀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